네, 외대교육방송국 개국 60주년 기념 토크쇼 언론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언박싱 진행을 맡은 FBS 진행부장 최윤정입니다. 네, 예능 PD를 꿈꾸는 외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연예가 중계, 전국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재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를 진행하고 계신 KBS 예능국의 고찬수 PD님 모셨습니다. PD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KBS에서 지금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고찬수 PD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KBS에 예능 PD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 20년이 훨씬 넘게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95년도 입사하셔서 거의 27년 차 혹시 맞을까요? 25년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세번이 나왔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95년 입사하셔서 네. 20년 훨씬 넘게 지금 PD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원래 PD를 꿈꾸셨었는지 궁금해요. 아, 예. 사실 저는 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PD라는 직업을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PD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그 학교과 친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퀴즈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나가서 퀴즈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네. 거기에 우리 친구가 이제 출연을 해서 출연하고 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와가지고 자기가 퀴즈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연했었다. 근데 뭐 출연한 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사심이 많이 들어간 건데 네.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당시 인기가 있던 어떤 배우, 여자 배우분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그 PD분한테 인사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PD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인데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PD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때부터 좀 찾아봤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끌렸던 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거에 장점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참신한 거. 근데 PD라는 직업을 이렇게 좀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던 행정고시 준비를 좀 정리하고 PD 준비를 했고 지금도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분의 그 촬영 경험으로 PD에 그렇죠. 좀 예,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게 되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네. PD라든지 기자라는 직업은 대신 만나주는 거거든요. 대신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연출하거나 촬영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원 없이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PD라는 직업에도 사실 드라마 PD도 있고 뭐 라디오 PD도 있고 그런데 예능 PD로 입사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해요. 왜 예능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사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PD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 것도 어쨌든 그 연예인 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들이 다 쇼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옛날에 뭐 쇼이천이라든지 쇼쇼 여러분들 아마 이 제목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가수들을 보고 되게 좀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저를 볼 때는 되게 교양적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보고 교양 PD가 어울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자신은 내가 천상 예능 PD다.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뭐가 느껴지냐면 인기가 있는 분들은 기가 느껴져요. 같이 일을 하면. 예. 그래서 그런 뭔가 기가 막 살아있는 분들하고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쾌감? 그게 저는 어쨌든 되게 그런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처음서부터 대면 나는 예능 PD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아예 그 해에 한번 KBS에서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장르를 다 나눠서 PD를 뽑았어요. 예능 PD, 드라마 PD.
그래서 저는 지원을 아예 예능 PD로 하고 이제 예능 PD로 합격을 한 그런 경우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PD로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면 지원한 대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은 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또 저쪽에 해보니까 나는 이게 적성이 맞아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조연출 때는 굉장히 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그 내 적성을 찾아서 가셔도 되니까 꼭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제 예능 PD로 삶에 살아오셨는데 어떤 점이 PD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가장 매력적이다, 이럴 때 뭔가 보람차다,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요즘에 뭐 인기가 있는 수우파 그 프로그램도 네네. 그 댄서분들이 이제 자기 춤출 때 막 뭐 희열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서 너무 재밌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입사해서 한번 일을 해보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그 희열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그게 가장 이제 그 PD를 하면서 제일 재미있고 좋은 점이 아닌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방송사, 그게 꼭 PD만 아니고 기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또 취사 선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입사해서 이제 처음 한 예능 프로그램이 연예가 중계였는데 연예가 중계에 처음 입사해서 거기 하면 이제 꼭지라고 해서 되게 짧은 뉴스 클립 같은 거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촬영해서 편집해서 내는 걸 시켜요. 분당 시청률 제가 나갔을 때 전체 코너가 25% 30%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는 시청률이 그랬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걸 대충 환산해 봐도 내가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내면 동시에 뭐 거의 몇십만 명, 몇백만 그쵸. 명이 내 거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 희열감도 좀 되게 있어요. 예, 그런 희열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D를 하면. 뭔가 그런 예. 희열감도 있지만 반대로 동시에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시다고 느끼시나요? 첫 번째로 보니까 PD 지망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PD가 밤새서 편집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던데 네, 맞아요. 예,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좀 힘들어요. 이제 미니 시리즈 하는 PD들이 그렇게 하는데 미니 시리즈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아, 밤새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해서 한 거 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PD들은 자기가 연출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몇 달 전서부터 보약을 먹어요. 그래서 몸을 딱 잘 충전해 놓고 해서 몇 달 동안 정말 그 죽기 살기로 하고, 왜냐면 그게 잘 되냐 못 되냐가 자기의 그 미래를 좌우하니까 거의 모든 걸 걸어서 하고 그게 딱 끝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쉴 수 있어요. 뭐 예능 쪽도 마찬가지. 예능 쪽도 버라이티 PD 하면 PD들이 편집하느라고 뭐 밤새기도 하고 촬영도 뭐 추운데 뭐 밖에 나가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밤새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을 만약 막 365일 뭐 매년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는 그쵸. 안 하고 다 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우리 뭐 체력이 약한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다 잘하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든 건 반응이 안 좋을 때예요. 사실 내가 온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회의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상실감도 엄청 크고 그다음에 열등감도 생기고 뭐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시청률이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 안 나오는 동안 어쨌든 안 나와도 프로그램 끝까지는 몰고 가야 되잖아요. 다음날 방송 나오고 다음날 9시쯤 되면 나오거든요, 아침에. 시청률 표가 그러면 덜덜 떨면서 이제 보는 거죠. KBS처럼 이제 공영방송사니까 네. 다른 데보다 시청률을 좀 덜 신경 쓰는데도 PD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시청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로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해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가 주는 그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런 자기가 시청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PD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사 취업을 진짜로 뭐 지금이든 곧 준비하실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 PD로 입사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예능 PD 공채 입사의 준비 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제가 들어올 때하고 네, 그쵸. 지금이 또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로 오. 보여요. 지금 돌아간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를 먼저 얘기 드리면 네. 이제 스터디도 해야 되고 뭐 다 하시는 것처럼 언론고시 준비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서울여명 이렇게 네네. 두꺼운 거. 그거를 세네 번씩 다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다 알아야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최소 1년은 신문을 매일 봐서 신문에 나오는 용어 중에 모르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새로 나오는 것도. 그 시사상식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지만 입사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KBS는 특히 시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접도 물론 보지만 시험 점수가 너무 차이 나는 거를 면접으로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시험도 일단 점수가 기본 이상은 돼야 되니까 무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돼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면접 가서도 면접도 4대1 정도 됐으니까 4명 중에 3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경쟁률이.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제가 면접만 한 20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까지는 간 거죠. 근데 20군데에서 떨어졌어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좌절을 네. 막 크게 했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지지? 그래서 심지어는 야, 내가 뭐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또는 내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네. 교육에서. 근데 결국은 시험 점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면 요즘은 시험이 좀 덜 중요해졌어요.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2차에서 보는 일종의 수필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점수도 비중도 높아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현재는 방송사 PD를 많이 안 뽑는 데다가 네. 방송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외주 제작사로 들어가서 외주 제작사 PD를 해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외주 제작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이를 좀 보고 내가 공부하는 거에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공채로 방송사를 뭐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그거보다 나는 뭐 실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내 능력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외주사를 공략을 하셔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잘 봐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몇 년 사이엔 또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냐면 그런 IT 쪽의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죠. 뭔가 게임이나 IT 쪽의 지식을 미리 익혀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 용어를 여러분들 시사상식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IT 쪽에 나오는 시사상식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면 그 면접이든 어디든 가서 얘기할 때 내가 IT 쪽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어필하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방송사들도 다 그쪽으로 지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두시고 공부를 해두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방송에 관련된 경험한 거는 다 비슷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경험 없이 오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뽑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방송사 경험도 하면서 제가 카카오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뭘 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IT 쪽에 관심을 자꾸 가지라고 하는 게 이제 방송, 특히 요즘 제가 볼 때는 10대들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는 맞아요. 쉬워졌기 때문에 영상을 뭐 편집해서 올리고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그래 뭐 네가 좀 관심 있구나 이런 정도고 그거 말고 다른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고 라는 거고. 네. 그러면 면접은 보셨잖아요. 예. PD님도. 면접에서 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아 근데 저는 이제 20번을 떨어져서 내가 떨어진 사람의 그러니까 그 뒤에는 네. 붙으셨을 예, 때. 그러니까 그때 붙었을 때는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걸로 경험 삼아 얘기를 하면 네. 재수할 때는 어쨌든 다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본대는 거기다 합격을 해서 면접에 다 갔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MBC 면접을 가서 그 자네 요즘 제일 이제 재밌게 보는 프로가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SBS 인기가요라고 했어요. MBC 가서.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제일 재밌다. 다른 방송사 예, 프로그램이. 그게 재밌다. 예,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그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재밌을 생각하면 무모했던 거죠. 잘 몰랐던 거죠. 세상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합격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갑자기 그 질문을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근데 가요톱10 1위가 지금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삼수할 때여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밤에는 방송 쪽 관련된 대학원도 다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주시니까 가요톱10을 보긴 봤는데 매주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하다가 박미경이 지금 1등 아니냐 그랬더니 3주 전에 1등 했대요. 박미경은. 그래서 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홍주표 사장도 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홍주표 사장께서 저한테 정말 구세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자네 그 가요톱10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가요톱10이 순위가 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준비된. 준비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준비됐던 멘트. 저는 KBS가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만 아니지 않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는데 그 모든 연령대를 다 감안하다 보면 순위가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 시청자를 고르게 보는 KBS의 순위가 맞다. KBS 맞춤이라는 거다. 네. 그래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무모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 회사, 가시려고 하는 회사에 맞춰서 얘기는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PD님께서 연예가 중계도 하셨고, 뭐,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하셨고,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도 하셨고, 뭐, 정규노래자랑도 하셨는데, 오랜 시간 연출을 하시면서 PD에게 가장 필수적인 능력은 이거다. 뭐 PD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야 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만 PD를 하고 있다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비슷한 프로그램만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한테 사실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D들이 가능한 다양한 게 좋고 그래서 PD는 공대에 나온 생들도 있고 음대생도 있고 저처럼 행정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막 농대 나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격도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내성적인 PD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어떠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사실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판단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PD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무슨 그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그런 창작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도 최소 스텝이 한 30명에서 50명이 돼요. 그 스텝들이 다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해서 그분들도 다 저희가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술 감독 네. 계시고 조명 감독님 계시고 기술 감독님 계시고 뭐 카메라 감독님 계시고 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생각을 가지고 그 감독분들하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지 상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PD가 뛰어난 능력을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카메라 감독보다 많이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견을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PD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엔 여러 스태프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빠르게 결정을 그쵸. 하는 예, 능력. 예,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자 했을 때 고정 출연진을 섭외하는 것도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 출연진을 섭외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 찍는 것도 네. 어쨌든 제작비라는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제작비를 누군가 대야 되잖아요. 네. 뭐 예산이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제작비에서 우리가 섭외료를 얼마를 쓸 수 있지? 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외로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써놨던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못하는 사람 까서 점점점 그래도 이 금액에서 가장 이 프로그램에 잘 맞고 인지도도 높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캐스팅은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예능 프로그램 제작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획도 뭔가 오래 걸릴 것 같고 촬영하는 시간도 뭔가 길 것 같고 편집도 여러 명이서 분담해야 하는 일 같은데 뭐 한 회차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인력 배분 같은 거는 PD님이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게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PD가 여러 사람 있는 게 이제 상식이 됐어요. 전에는 프로그램마다 PD 한 사람, 조연출 하나. 이게 기본 상식이었고, 그냥 뭐, 버라이티 프로그램에 조금 PD가 몇 사람 좀 더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PD들이 뭐 7, 8명 있는 게 기본적이 돼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여진 그 촬영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많은 테이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D가 10사람이면 10명이 나눠요. 그러니까 100분이다 그러면 10분씩. 이제 리액션 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라이브로 커팅을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편집 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 뭐 2박 3일 정도 밤새서 편집한 걸 들고 오면 그거를 메인 PD가 네. 모아서 이 사람이 전체 방송 나갈 걸 만드는데 이 사람이 봐서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자르고 그런 권한이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있는 거예요. 전체 길이도 다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방송을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거의 인터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문만 남았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능국 PD님들은 되게 트렌드 민감하고 되게 잘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듯한 느낌이 많은데 좀 트렌드를 읽고 발빠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빠르게 지금 컨텐츠에 대한 기술도 새로운 게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고 10대들은 또 그거보다 더 빨리 가서 야 이게 어디까지 컨텐츠 만드는 게 빠르게 변화를 할까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는 세상이라 제가 볼 때 그 트렌디한 거를 막 쫓아가려고 하는 호기심이 없으면 컨텐츠 만드는 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뭐 특별히 뭐 IT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는 것이나요? 뭐 뉴스를 매일 보신다던가? 제가 처음에 IT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항상 회사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 2가지를 꼭 봤어요.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사를 모르는 용어가 있어도 다 읽었어요. 그냥 전자신문이나 디지털타임즈에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내가 모르는 용어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신문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옛날에는 신문 보는데 막 1시간이 걸렸다면 그러니까 막 보고서 얼른 가서 이래야 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넘겨보고 이렇게 다 아는 얘기니까 넘겨보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새로 나온 뭐 이런 거를 팔로우하거나 이런 것도 대부분 아는 얘기고 새로 나온 것만 제가 이제 이렇게 습득을 하면 되고 그것도 아는 걸 바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요. 습득하는 게. 그래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를 정해서 그게 뭐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뭐 내가 패션을 좋아하면 패션 이래서 지금 방송 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면 근데 한 1, 2년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뒤로는 그런 트렌드에서 좀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들 특히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나중에는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분야에서 되게 트렌디한 거에 선두주자가 되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고. 네. 예능 이거 이제 PD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볼 영상 같아가지고 20대 청춘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능 PD를 꿈꾸는 네. 대학생들에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삼수를 해서 PD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그랬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삼수를 해서 저는 이제 PD가 됐고 지금도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너 20대로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안 돌아간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힘들고 막 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혹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되게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 약간 지금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희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다 웃으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되게 안정 추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었을 때 뭔가 자기 희망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되게 힘들고 고민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젊음이 갖고 있는 뭐 특징이고 꼭 겪어야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돌아보니까 그때 되게 좌절도 많이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집에 가서 뭐 제가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성취하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추억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내 꿈을 이루고 멋있는 일을 해낼 수 있고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럴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내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 시기를 잘 버티고 준비하시고 남들보다 앞서서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 거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PD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방송사나 아니면 콘텐츠 만드는 데서 현장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고찬수 PD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PD님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언론인을 꿈꾸는 외대 학우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PD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아마 촬영하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대학 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냥 PD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준비를 못 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재수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PD가 돼서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되게 부러웠어요. 와, 저 사람은 PD가 돼서 PD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PD가 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미래의 방송 쪽을 꿈꾸는 분들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고 여러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운이 좋게 지금 제가 원하는 직업을 하고 되게 지금도 기분 좋게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운이 좋은 사람이 돼서 제가 현장에서 네. 웃으면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음. 그렇게 뵙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기자는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자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 자체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일 빼놓고 나머지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언론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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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